안녕하세요. 인생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박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들어주실래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 거예요. 박 여사님은 올해 76세세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어요. 그날 이후로 혼자 25평 낡은 아파트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벽지엔 40년 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고 현관엔 남편분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아직도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똑같이 일어나시고 보리차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아서 마당을 내려다보시는 게 일과였어요. 그 창밖을 보실 때마다 남편분이 생각나셨대요. 여보, 오늘도 아침이네. 여사님은 원래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20대에 남편분 따라 서울로 오셔서 구로공단에서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남편분은 공사판에서 하루 12시간 일하시고 여사님은 식당에서 새벽 4시까지 설거지 하셨어요. 월급날이면 남편분이 술 먹고 와서 봉투 통째로 주면 여사님은 눈물 흘리면서도 그걸 다 저축하셨어요.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우리 민철이 결혼시켜야지. 두 아들이 여사님 인생 전부였어요. 민수가 5살 때였어요.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여사님은 밤새 병원 복도에서 울며 기도하셨어요. 수술비 50만 원이 없어서 여사님은 식당 사장님께 무릎 꿇고 빌렸대요. 그 돈으로 민수를 살렸어요. 그때 여사님 속으로 다짐했대요. 내가 죽어도 우리 민수는 성공시켜야지. 민철이가 10살 때였어요. 공기놀이 공장 하청받아서 여사님은 밤새 공기놀이 바람 넣는 기계 돌리셨어요. 손가락이 다 까져서 피났지만 민철이 학원비 3만 원을 만들었대요. 민철이는 그 돈으로 미술학원 다녔대요. 그 눈물로 모은 돈으로 1985년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대요. 그때 800만 원. 지금은 8억이 넘었죠. 큰아들 민수는 공부 좀 했고 작은아들 민철이는 일찍 사회 나가서 돈 벌었어요. 민수는 은행 다니고 민철이는 가구 공장 하청받아서 잘 산대요. 여사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민수 내주고 현금은 민철 내주고 공평하게 하자. 근데 남편 떠난 뒤 10년 동안 민수는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며느리 지연이는 전화 한 통 없었대요. 민철이는 아예 연락도 안 된대요. 여사님은 매일 밤 장롱 속 남편 사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 하셨어요. 여보, 우리 민수 잘 컸지. 우리 민철이도 잘 살지. 여보, 내가 잘못 키웠나? 여보, 내가 너무 잘해줬나? 그날 아침도 보리차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 계셨죠. 아래 마당에서 아랫집 두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시는 거예요. 저 위에 박 여사댁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미리 자기들 명의로 하자고 한대. 박 여사님 아직 정정하신데?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세금 아끼려고. 나중에 시어머니 치매 오면 요양병원 보내고 집 팔아버리면 끝난대. 그 말이 여사님 가슴에 칼처럼 꽂혔대요. 설마 내 아들 부부가. 손에 들었던 찻잔이 덜덜덜 떨렸대요. 그 순간 여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평생을 바쳤는데.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대요.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어보니 민수랑 며느리 지연이가
연락도 없이 왔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고 지연이는 빵 상자 들고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빵 상자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지만 여사님 코엔 배신 냄새만 났대요. 여사님은 반가우셨지만 아침에 들은 그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대요. 내 아들 부부가 날 배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요. 거실에 앉아서 처음엔 평범한 대화를 했대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손주는 어떻게 하고? 친정에 잠깐 맡겼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손을 꼼지락거리고 민수는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래요. 지연이 손에 낀 다이아 반지가 번쩍였대요. 여사님이 결혼할 때 준 돈으로 산 거였대요. 아들 결혼식 날이었어요. 여사님은 혼수 다 해주시고 결혼식 비용 3천만 원을 다 대주셨어요. 지연이 엄마가 돈 없다고 했을 때 여사님은 통장께서 다 주셨어요. 지연이는 그날 여사님 손잡고 울며 말했대요. 어머님 평생 효도할게요. 근데 지금은 전화 한 통 없대요. 그러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집 서류 같은 거 정리 좀 해두셨나 해서. 여사님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대요. 서류? 무슨 서류? 나중에 불편하시지 않게 미리 저희 명의로 해두면 세금도 적게 내고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민수가 얼른 거들었어요. 엄마, 유류분 때문에 민철이가 나중에 소송 걸면 복잡하잖아요. 엄마 혹시 치매 오면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아침에 들었던 소문이 번개처럼 스쳤대요. 여사님 속으로 아 진짜였구나.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내가 죽기 전에 집을 뺏으려는구나. 그 순간 여사님 눈앞이 깜깜해졌대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날 요양병원에 버리고 집을 팔아버리려는구나.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너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수는 깜짝 놀라며 엄마 오해야 라며 당황했대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요.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대요. 내가 너 학원비 없어서 밤새 설거지한 거 잊었어? 내가 너 대학 등록금 없어서 은행 대출 받은 거 잊었어? 너 결혼할 때 내가 피눈물 흘리며 모은 돈으로 결혼식 비용 다 된 거 잊었어? 너희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내 집을 뺏으려는 거야. 민수는 말을 더듬으며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사님은 그 자리에서 문을 열었대요. 나가. 지금 나가. 민수는 엄마 미안해요 라고 하고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대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대요. 그날 밤 여사님은 잠을 못 이루셨어요. 장롱 속 남편 사진을 꺼내서 만지작거리며 여보 우리 민수가 날 배신했어. 우리 민철이는 아예 연락도 안 돼. 여보 내가 잘못 키웠나? 여보 내가 너무 잘해줬나? 여보 내가 죽으면 어쩌나? 여사님은 소리 없이 울었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나? 다음 날 아침 여사님은 복지관에 가셨어요. 거기서 82세 김할머니를 만났대요. 김할머니는 큰아들이 통장 비밀번호 알아내서 5천만 원을 빼돌렸대요. 아들은 해외여행 갔대요. 김할머니는 지금 복지관 급식 먹고 사신대요. 또 79세 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통장 도장 훔쳐서 3억 원을 빼돌렸대요. 법원에서 경제적 착취로 인정됐지만 이미 돈은 다 써버려서
할머니는 빈손으로 요양원에 계신데요. 여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내 자식이 날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죽기 전에 집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밤마다 여사님을 괴롭혔대요. 그래서 여사님은 변호사님을 찾아가셨어요. 변호사님은 50대 여성분이셨어요. 변호사님이 여사님 손을 잡고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첫째, 통장 도장은 절대 자식한테 맡기지 마세요. 은행 금고에 넣어요. 월 2만 원이면 내가 죽기 전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둘째, 집은 유언 대용 신탁해두세요. 살아계실 땐 내 거, 돌아가시면 자동 이전. 자식들이 미리 못 빼서요. 셋째, 증여계약서 쓰라고 하면 절대 바로 사인하지 마세요. 생존 시 사용권 꼭 넣으세요. 안 그러면 당장 쫓겨날 수 있어요. 넷째, 자식들이 갑자기 자주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의심스러울 때는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세요.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싸울 수 있어요. 다섯째, 유류분 계산 미리 해보세요. 상속 재산의 50%는 법적으로 자식 몫이에요. 미리 알면 당하지 않아요. 여섯째, 치매 보험 성년 후견인 제도 미리 알아두세요. 후견인 지정해 두면 자식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일곱째, 혼자 계시면 동네 복지관에 안부전화 신청하세요. 매일 전화 오니까 이상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여사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건 목숨이에요. 여사님은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어요. 장롱 속 서류를 꺼내서 한 장 한 장 만지작거리시면서 내가 먼저 정리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하셨대요. 내가 죽기 전에 뺏길까봐 무서웠대요. 그러다 어느 날 민수랑 며느리가 또 찾아왔대요. 이번엔 손주 데리고 왔대요. 어머니, 진명에 생각해 보셨어요?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했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야. 너희 다시 오지 마. 민수는 화가 나서 나갔대요. 며느리는 손주 손잡고 나갔대요. 어느 날 여사님은 결심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킬 거야. 여사님은 은행 가셔서 통장 새로 만드시고 집 문서를 금고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민수한테 전화했대요. 너희 다시 오지 마.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민수는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라고 했대요. 여사님은 그 말만 듣고 전화를 끊었대요. 작은 아들 민철이한테도 문자를 보냈대요. 너도 형처럼 나 죽기 전에 재산 노리지 마.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민철이는 답장도 안 했대요. 여사님은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그러셨어요. 여사님 눈빛이 달라졌대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거야. 여사님은 복지관에 매일 가셔서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이 이야기 하신대요. 자식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켜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여사님처럼 당당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죽기 전엔 아무도 못 빼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